부동산 상위 1000명이 4만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택 구매에 쓴 금액이 6조 원인데 1인당 평균 60억 썼습니다. 다 자기 자본은 아니고 다 이제 전세 끼고 매수를 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1%의 가구의 주택 자산이 평균 30억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다수 서민들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주택 상위 1%와 하위 10% 간 자산 격차가 거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의 경우에는 30억이지만 하위 10%는 이제 뭐 한 3천원이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아지트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10월 둘째 주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 도시 투어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거래량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죠. 지금 느낌상 3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루에 실거래 총량이 올라오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경매는 다시 또 역대 최고치 찍었다고 하고 그리고 연끌 40대들이 확실히 좀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서울 아파트를 연끌했던 게 7, 8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좀 충격이었는데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상위 1000명이 4만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4만 2천 채인가 갖고 있습니다. 한 명당 평균 42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저희 쪽에도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월세 지원 사업들이 잘 안 알려지고 있는지 어쩐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그 곳간 텅 비었다. 허그는 망하기 직전이죠. 네, 감사 대상입니다. 특히 허그는 진짜 여기는 정말 감사 빡시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그런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둔촌주공 조만간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12월에 입주하게 되면은 둔촌주공이 입주와 관련해서 임대차 시장이든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둔촌주공 23년 1월에 시작했던 현 정부의 둔촌주공 살리기가 어떤 필랄레로 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인데요. 7월 기준으로 8,894세대 정도 거래가 되다가 이후 6,100세대 그리고 2,100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완전히 컨펌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이제 이후에 신고가 되기 때문인데 근데 추세적으로는 8월에 6,100건이었지만은 9월에는 아마도 한 4,000건 뭐 이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서울 거래량이 이제 월 200건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월 200건이 거래가 되는 것도 그것도 종전달 레깅으로 신고가 되는 걸 봤을 때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도강 같은 그런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건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매매 수급 지수도 감소하고 있고 매수와 매수 문의도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률론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매수자가 생각하는 맥스 가격 대비해서 시세가 붙으면 붙을수록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매수자가 생각하는 이제 최저 가격에 붙으면 붙을수록 거래가 100%로 일어나거든요. 현재는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물대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일산, 평촌, 3번 중동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일산도 크게 늘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들도 매물대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영향은 제가 네포콘으로 좀 다뤘고 별거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 연장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경색되니까 경매건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0,000건인데 2006년 이후로 1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고요. 경매 신청 건수가 연간 10만 건을 넘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재의 경매 건수는 금융위기 수준인데 이것도 아직 다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경매 전문가들이 조금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경매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매물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정말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가, 빌라, 오피스텔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나오고 있는데 그냥 유찰도 많고 그냥 뭐 장난 아니죠. 그리고 낙찰가율 자체는 올해 9월에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낙찰가율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되게 좋은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낮다는 거는 소위 안 팔린다는 건데 낙찰가율이 높다는 건 좀 잘 팔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매 물건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끌 40대 얘기는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부동산 상위 1000명이 4만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이 4만 2천 채입니다. 이거는 더민당 그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했고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그거 있습니다. 전 당연히 못 봤죠. 어쨌든 이런 자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들이 주택 구매에 쓴 금액이 6조 원인데 1인당 평균 60억 썼습니다. 다 자기 자본은 아니고 다 이제 전세 끼고 매수를 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민당에서는 상위 1%의 가구의 주택 자산이 평균 30억이 육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다수 서민들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주택 상위 1%와 하위 10%간 자산 격차가 거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의 경우에는 30억이지만 하위 10%는 이제 그 뭐 한 3천원이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상위 1% 가구가 약 4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유주택 가구 1.34채인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전세가 얼마인지 그런 보도자를 같이 냈어야 전세금 갭 투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었을 건데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거의 900채인가? 그 정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주택을 900채 갖고 있으면은 그분은 그냥 저는 이제 진지한 의미로 그런 분은 약간 병원을 다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자산에 너무 매몰된 거를 자기 스스로 그 균형감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외부의 조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몰빵했다는 거는 과몰입을 했다는 건데 너무 과몰입하게 되면 자기 세뇌를 계속해서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으면 금액도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막 정말 부동산만 100%고 부동산에서도 자기가 딱 그 전세 낀 갭매수만 그런 전략으로만 막 30채씩 50채씩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건 진짜로 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부의 조력과 보조가 필요해요. 그런 과몰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는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자기 세계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 둔촌주공 뉴스를 좀 넘어가서 좀 봐볼게요. 허그 망한다는 얘기는 뭐 어차피 다 저희가 아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둔촌주공의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완화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KB국민은행이 11월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수분양자가 입주와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이제 조건부 전세대출인데 잔금을 이제 임차인이 체결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 국민은행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진정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를 종료하고 이제 그냥 열어준다. 이런 얘기고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들이요. 그냥 막 정부가 좀 조이면은 막 규제하는 척 하면서 막 나서가지고 소위 설레발치다가 또 규제 안 하는 척 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막무가내로 풀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가계대출은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의 은행업 행태에 대해서는 항상 날카로운 그런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네프코인이 좀 추가로 적긴 했는데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투어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기획은 좀 오래됐는데 지금은 아주 무거운 내용의 그런 투어를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여행 가듯이 투어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프콘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랑 도시 투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하는 건데 저는 프로그램 내내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외부 게스트를 불러서 그분들께 하루 정도 가이드를 이제 나타이밍 가이드를 좀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저 한 달 전에 일본 오사카에 그 부동산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로컬 중개법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을 한 12개를 봤습니다. 12개를 봤는데 근데 이제 물건을 보니까 숫자도 나오고 데이터도 나오고 서울이랑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가 많이 됐는데 조금 이제 이런 실물 자산 투어를 했을 때 부족한 점은 너무 실물 자산 투어만 하다 보면은 바텀업으로 나무만 보다가 이제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숲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탑다운적으로 숲을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그 박사과정 멤버들이랑 부동산학 교수님 모시고 도쿄 그 도시 투어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탑다운으로 도시 전체 레벨을 보는 거랑 그 다음에 개별 물건들을 좀 살펴보는 투어를 묶어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개별 물건들은 나중에는 도쿄 현지에 있는 그런 중개 법인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소개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무리해서 올 필요는 전혀 없겠죠? 무리해서 올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조금 비싸지는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호스트의 몸값 때문인데 제가 거의 제로 값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 프로그램 가격은 비싸지 않았고요. 너는 뭐 그러면 제로로 돈도 안 되는데 왜 가니 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뭐 어떤 의미로 우리 채널 오래 봐주신 분들이랑 그냥 해외여행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아주 막 일본 부동산 사러 갑시다 이런 거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버스를 포함해가지고 식사라든가 여행 일정의 많은 부분을 이제 인터팍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가 붙게 되거든요. 저도 손님처럼 가는 거고 그냥 하루 정도 이제 설명하는 거여가지고 저랑 같이 놀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다 인솔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터팍의 프로그램에 저도 편승을 하는 거고 그냥 같이 가서 저 역시도 이제 멤버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책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도쿄를 바꾼 빌딩들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물의 도시 도쿄, 그 다음에 도쿄 큐레이션 이런 책들 읽으시면은 도쿄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되실 거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도 있는데 돈이 되는 일본 부동산 투자 가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도쿄 R 부동산 이렇게 이랍니다. 이것도 약간 이건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읽고 오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태그는 여기 남겨놨으니까 네프콘 보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남겨놨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프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